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투자들께서 집중했던 건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큰 훼손이 생기자 이번 1분기 실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실적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일단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수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총 매출은 1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무려 71% 급감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은 0.27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자동차 부문 매출은 1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줄었고 차량 인도량도 33만 6,681대로 13% 감소했습니다. 이번 실적 부진의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주요 시장 내 수요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의 소비자 반발은 테슬라의 판매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모델 Y의 저가형 버전 출시 지연과 사이버 트럭 수요 부진 등 제품 전략의 차질도 실적에 악영향을 맺혔는데요. 다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포함한 에너지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고도화나 슈퍼컴퓨터 투자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회사 측은 일단 오는 6월부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반기 중으로 저가형 모델 Y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는 약 37% 정도 하락을 했죠. 작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가 정치 활동을 자제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지가 향후 회복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나이트 쉐어즈의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일단 올 한 해 동안 테슬라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잊고 내년 이후의 반등을 기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가형 모델이 현재 시장 안에서 큰 기대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단순한 모델 Y의 축소판에 그친다면 시장의 실망이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CNBC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화당 지지층은 반대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기차는 긍정적이지만 테슬라에는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어닝콜 현재 시각인 6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어닝콜과 함께 시간 외에서 테슬라 변동성 어떻게 나와줄지 계속해서 저희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이슈에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통해서 재차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내용을 전하고 있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간밤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8개국으로부터 무역협정 제안서를 접수했고 또 여러 관계자들이 이번 주 안으로 30개국이 넘는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에 나설 예정이죠. 일단 레리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잠재적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레리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고요.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날 공개됐던 JP모건의 투자자 행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매우 가까운 시일 안으로 대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와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도록 미중 간의 긴장 완화 가능성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시기와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3일에서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또 UAE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순방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중동 쪽에서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한 만큼 해당 순방을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가지고 오는지 또 시장에는 변수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에 접어들면서 간밤 투자자들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간밤 세계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3.2%로 예상했던 세계 성장률, 이제는 2.8%까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현재 속보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백기를 든 것일까요?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이 됐었던 만큼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민심을 달래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분위기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IMF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발표를 통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 3.3%에서 2.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2%에서 1%로 절반 수준으로 조정을 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서 시장에 충격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조정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와 무역 긴장이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미국이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관세를 인상을 하면서 본인들의 성장률까지 대폭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IMF 수석 경제학자인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기존 25%에서 37%까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가 초래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악화가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을 4.3%로 예측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6%로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세계 무역 성장률도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4년도 전망보다도 1.5%포인트 낮춘 2.7%로 제시한 무역 성장률은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가속화를 반영한 것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달러에 대한 수요도 이미 약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IMF 발표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이 세계가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관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고립주의적 정책이 전 세계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우려를 키워가는 하나의 발표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고 관세율도 내려갈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일방적으로 중국향 긍정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빅테크의 실적 발표. 그 가운데 월가에서는 빅테크들의 실적 크게 기대하면 안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내놨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엔비디아 실적을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빅테크의 실적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1분기의 실적 크게 기대하지 말자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약간은 식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RBC 캐피탈의 주식 전략 책임자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주식을 기술주 중심의 대형주들이 이끌긴 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대형주 상위 10개 종목들에 대한 월가의 실적 상향 조정 비율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들의 성장에 상당 수준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목을 했는데요.
네, 또 해당 책임 같은 경우는 여러 대외적인 상황이 대형 기업들의 실적 개선의 부담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실적 추정치 하향 비율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우려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당 순이익과 매출 전망치를 동시에 최근에 상향 조정했던 S&P 500 내 기업은 한 종목도 없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알파벳, 다음 주에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5월 28일에는 엔비디아가 차례대로 분기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갈등 완화 조짐과 함께 시간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 시행 이후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만 달러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과 함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위험 자산인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안전자산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해진 속보에 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기존의 145%다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관세 완화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도 추가적인 반등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